오늘은 우리 건강하마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중요한 내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왔거든요. 일단 주제는 여러분, 실제 나이보다 늙으면 굉장히 위험한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 나이보다 늙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나이가 있잖아요. 저는 82년생이니까 만으로 41살이거든요. 이제 생일 지나신 분들은 42살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 실제 나이가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는 달라요. 똑같은 82년생이라고 해서 똑같은 생물학적 나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더 늙었을 거고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좋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더 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실제 나이가 있고 또 이렇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아보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수행 능력, 운동 수행 능력 평가 같은 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뭐 달리기, 시간, 뭐 이렇게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나이에 맞는 어떤 평균이 있을 텐데, 근데 평균이 여러분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참고 숫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수행 능력이 없거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실제 나이보다 늙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특히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입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간차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빨리 직면하고 있으니까 솔루션도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나이보다 우리가 다 젊어야 돼요. 젊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젊게 살 것인가? 제가 솔루션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 나이보다 젊으십니까? 운동 능력이 좋으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다 실험을 해본 결과값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 능력이 좋을까요? 저는 조금 좋은 편이에요. 저는 여기저기 아픈 데는 많은데 건강 상태는 제가 안 좋은 데가 조금 있는데 운동 이런 걸 해보면은 솔직히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좋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이 정의연 교수님 때문인데, 정의연 교수님은 진짜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최신 의학 저널 같은 걸 보면서 얼마나 다 내공을 계속 끊임없이 끌어올리느냐, 그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정의연 교수님은 정말로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신간도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레퍼런스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닌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 소명의식으로 대중들한테, 노년내과 의사가 흔치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웬만한 병원에는 없을 거예요, 노년내과라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 들매 가나요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거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노인의학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소명의식으로 이 대중에게 이 건강 정보를 전파해야겠다라고 해서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왜냐면 그런 거 안 하셔도 솔직히 잘 먹고 잘 살 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위치상. 근데 다 소명의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의연 교수님 책이 신간이 이걸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샀어요. 제가 이전 책도 읽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저는 뭐 아는 내용도 많으니까 이렇게 먼저 훑어봐야겠다.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중심으로 먼저 그래프들이 많으니까 어떤 인상 깊은 데이터들이 있나, 저는 또 공돌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어디서 많이 본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8세가 동일 나이여도 이게 단위등 건강 이렇게 발달 다학제 연구인가, 아무튼 단위등 종단 연구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여러분이 똑같은 38세여도 여기 그래프가 잘못됐네요. 보니까 지금 이게 30, 35, 40, 45, 50이어야 되는데 이게 오타네. 이거 제가 출판사에 제보해야겠네요. 이거 좋은 책인데 이거.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빠지면은, 여러분 뭐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건강 정보이기 때문에 정의연 교수님 여러분 이 관련 영상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많거든요. 출연을 또 여기저기 많이 하셔갖고 되게 힘드실 텐데, 바쁘실 텐데. 대학 교수는 진짜 바쁘거든요. 또 여담 잠깐 해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게 슬픈 사실인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성인의 5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고 있어. 이거는 생물학적 나이를 감소시킬 거예요. 이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인데 뭐가 뭐에 영향을 주는 건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상관관계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게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다시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물학적 나이가 떨어지면은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건강적으로만 늙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늙는 거예요.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38인데. 삶의 질도 떨어져요. 삶의 질.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이 그래프인데 왜 이 그래프냐? 이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책 나오기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가. 이거는 여러분 모든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고 저 이거 고객사였던 이제 로크미디어 책인데 이거는 선생님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왜냐면 이게 사실상 연구 리뷰 페이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런 정의영 교수님 책으로 만나면 돼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예전에 미리 소개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 깊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가 여러분 이 그래프예요. 정의영 교수님은 이런 거 연구 결과 다 보고 있는 거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3000% 잠깐 빠져보면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를 한다. 여러분들이 영어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전문가만큼 해석은 안 될지언정 지금 이렇게 인터넷 IT가 보편적으로 발달된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전문가 수준까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마다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일반인은 이런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책 같은 거 읽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치매도 안 걸려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요. 제가 정의영 교수님 영상 하나 보니까 뭐 이렇게 뭐 게임 같은 거는 그렇게 도움 안 되고 의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되게 적극적인 어떤 인지 활동과 신체 활동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늙어서 하는 게 뭐가 가장 좋냐? 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정의영 교수님이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걸 봤어요. 저는 뭐 100% 동의하죠. 여러분 요게 이제 요 내용이잖아요.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동맥 직경도 줄어들고 정맥 직경은 늘어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인지 쇠퇴도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늙었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 찍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악력이 부족하면은 생물학적으로 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뚜렷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외발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38살인데 외발석이 눈 감고예요. 눈 감고 외발서기를 해보면 여러분 능력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요. 그냥 우리가 외발서기로서 내 신체 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걸 파악하면 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러프하지만 뭐 엄밀할 수는 없지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발서기를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균형 감각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틈나물 하시면 좋아요. 전 틈나물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제가 Change in the Equilibrium of Standing on One Leg at Various Life Stage 뭐예요? 뭐 그러니까 단연간의 인생에 걸쳤을 때 한 발석이 어떤 수행평가 능력이에요. 균형 잡기 능력, 변화 능력인데 요게 눈 뜨고 잰 거랑 눈 감고인데 요건 보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한 거를 봤을 때 이게 여러분 되게 좋은 자료거든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균형 능력이 없죠. 어린이 때는 그렇죠. 사실상 못 써요. 근데 이제 한 20대 때 올라가면은 절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대 요때가 절정이네요. 그 다음부터 이게 최저치가 쭉 떨어지는 아주 정확한 패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40대인데 20초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동연령대에서 외발서기 능력 꼴찌인 거고 실제로 건강이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이게 주변 사람 시켜봤거든요. 강의 갔을 때도 해봤고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 꿀팁을 드리면은 당장 하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일단은 이 영상을 보셔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 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깨우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영상 보면 당장 한번 해보시고 댓글 같은 거 써보시는 거 저는 뭐 17초 나왔어요. 큰일 났네요. 그럼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여러분이 늙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부상이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부상을 당하죠. 그럼 삶의 질, 인생의 질,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무슨 암 이런 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되는 게 부상이에요. 부상. 왜냐면 부상을 당하면 근육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정의영 교수님도 제가 이 책에서는 안 읽었고 다른 영상에 봤을 때도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 책에서 봤구나.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세요. 많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연습을 하면은 이게 실력이 늘어요. 저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이만큼이 잘 안 나왔어요. 저도 거의 꼴찌 수준보다 이거보다 더 적게 나왔는데 한 며칠 하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맘먹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 바로 한 번은 왼발로 서서 측정을 해본 거거든요. 이 정도 나온 건데 제가 최근에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균형은 잡겠는데. 그러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것도 바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에서 여기 안 나오게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거든요. 2분 이상 하는 거. 왜냐면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근데 고 대표님도 저보다 주민등록상 나이가 더 많은데 이거 2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연령이 저보다 젊은 거죠. 이거는 여러분 패턴이 너무 명확해요. 보세요. 나이 들면 어때요? 어린이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0, 여기 70이네요. 70에는 10초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어요? 70인데도 이거 20초 하는 분들 많이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하나 뭐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다음에 또 뭐 볼까? 이거네요, 여러분. 이제 정의영 교수님도 걷기 많이 하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정의영 교수님이 제가 왜 어느 시점부터 존경하게 됐냐면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걷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랜싯에 실린 이게 모든 거를 메타 분석을 한 거거든요. 모든 걷기 자료를 싹 다 모아서 분석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60세 이하 이게 사망률일 거예요. Y축이. 그러니까 사망률이 걷기를 하면 얼마나 떨어지냐. 건강이랑 상관관계가 크겠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걸으면은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부상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요. 근손실도 올 거고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몇 보까지가 딱 좋냐? 그냥 보편적으로 1000보까지가 딱 좋다고 보시면 돼요. 1000보도 안 좋고 사실 7000보면 충분해. 그러니까 8000보 걸으시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드. 힘드신 분들은 기둥 잡고 스쿼드 하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2만보 걸을 거다 3만, 이게 안 좋다니까요, 건강에.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낫겠죠. 근데 이거 따져봐야 돼. 여기 16,000보인데 벌써 16,000보면 이게 사망률이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좀 극단적 케이스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분들은 계속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한 10,000보면은 충분하네요. 젊은 분들은 10,000보면은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강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 중강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 체크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는 여러분 뭐예요? 저강도 운동이에요. 숨이 차지 않아요. 그렇죠? 중강도 운동을 짧게라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진짜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 최고 뭐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만큼 여러분 근육 잡아주면서 숨 차면서 중강도 운동으로 짱인 게 없어요. 근데 안 하죠. 안 하죠. 저 최근에 해갖고 오늘도 할 거거든요. 무조건 계단 오르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게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서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운동 자료를 많이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그러니까 건강은 진짜 적어도 그러니까 똑똑하게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구나. 똑똑한 것만은 의미 없죠. 실행 없으면 특히 건강은요. 그렇죠? 근데 무작정 노력하면은 여러분 사망률이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 자료예요. 제가 작년에 멘토링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랑 달리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그럼 신체 연령은 어떨까? 제가 여러분 1km를 4분 28초에 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병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저거보다 빨리 뛰겠지 하는데 저보다 빨리 뛴 분이 젊은 분, 마라톤을 하는 분들 빼고는 없어요. 다 저보다 늦게 뛰셨어요. 이게 그분들한테 굉장한 경각심이 됐어요. 저는 기흉 수술도 했죠. 몸이 만신창이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뛰니까 훈련하니까 4분 28초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뛰면 제가 마지막에 쓰러져요. 피맛이 납니다. 피맛. 그러니까 1km는 힘들 수 있으니까 400m 정도. 운동장 한 바퀴 정도는 여러분이 좀 빨리 뛰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터벌 10번 하면 좋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 유튜브에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천천히 뛰는 것보다 진짜 찐으로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뭐 20분만 뛰더라도 뭐 1분 쉬었다 10초 뛰고 아니면 뭐 1분 쉬었다 30초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최적한지 몰라요. 이런 건 유튜브에 찾아보면 중강도 운동 차기 그러면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떠보니까 기록이 이 정도 나오더라. 왜? 친근한 사람의 기록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확률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찍기 전에 이것도 여러분 해본 거예요. 외발 서기도. 여러분 이거 보셨죠? 겉늙으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신체 연령이 늙으면 어떻게 된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다 안 좋아진다. 그래서 그걸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게 뭐다? 외발석이다. 외발석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의원 교수님 정말 이렇게 이 시대의 현자죠.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읽다가 또 좋은 부분 나오면은 또 다른 레퍼런스 자료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합쳐갖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 안 되는 분들은 영상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시간이 될 때 건강함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